최근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터진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광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원상복구를 촉구할 태세라고 하는데요. 아니 민주당 이좌빨이들 참 웃기죠? 지난해 8월 교육과정에서 북괴가 남침으로 쳐들어와 발생한 6.25 전쟁권에서 엄연히 역사적 사실인 남침이라는 문구를 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5.18에는 왜 이리 태세 전환할까요? 북괴에겐 제 말 못하고 항상 머리 조아리면서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 진짜 정체는 뭘까요?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 이대준 씨가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한 문재인을 겨냥해 2020년 9월 22일 함께 공모하고 작당했던 자들을 옹호한 문재인의 입에서 감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이런 뻔뻔함, 치가 떨린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을 향해선 완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박지원이 완도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제 완도에서 출마하려는 모양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라고 혀를 찼습니다. 이대진 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을 죽이며 조작하고 은폐했던 자들의 입에서 스멀스멀 이런 망언들이 기어 나온다. 민주당은 단체로 또 다시 국민을 기망하며 헛소리를 하면서 안타깝다 말하며 웃으며 말한다. 니들이 인간들이더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대진 씨는 국가의 존재는 망각하며 오직 더러운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 앞에 선동질을 하려 한다며 웃고 떠들 게 아니라 석고대죄부터 해야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3일 연일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유승민에 대해 본인 딴에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 아바타이자 정치적 그루밍에 불과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이 연일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다. 어제는 체육관 선거, 사당화, 극우화, 꼴보수 등등 원사를 동원하기까지 했다. 유승민의 일관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나?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당내 투쟁에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결코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세력에게 정치적 추파나 던지는 비련의 어장관리, 이것이 유승민이 말한 따뜻한 보수냐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유승민은 완장차고 설치는 윤핵관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명확하게 적시하길 바란다며 지난 지방선거 때 윤심 마케팅을 했던 유승민은 당시 윤핵관이 맞냐 아니냐고 비꼬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김의겸의 골통 같은 근본은 달라지지 않네요. 김의겸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쳐달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김건희 여사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협조라는 취지의 서면 브리핑을 냈다가 돌연 삭제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의겸은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공언한 김건희 여사, 그러나 공식 일정의 사전 외부 유출, 해외 순방의 지인 대동, 미신고 고가 장신구 착용, 순방 일정 중 빈곤 아동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까지 정말 조용할 날이 없는 내조를 해왔다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서면 브리핑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평에서 김의겸은 그런 김건희 여사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조용한 내조는 이제 버리고 대놓고 공개 활동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도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힘을 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따로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들의 재판에서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한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 소식조차 없다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려 뭉개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이런 검찰,
국민이 믿어줄 리 없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이다.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잦은 수사를 요청해 윤 대통령의 오점을 지워야 한다. 봉사활동은 의혹을 규명하고 해도 늦지 않다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김의겸은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간 자신의 서면 브리핑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이날 오전 12시 20분 기준 삭제된 상태입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서면 브리핑만 지워져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의겸은 무엇 때문에 서면 브리핑을 삭제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의겸 본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 삭제한 건 아닐 테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김의겸은 분명 자신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못 믿을 검찰이라고 하고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는 말은 철떡같이 믿나 보죠. 근데 그 담당 검사 입을 통한 출처는 어디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게 민주당 너거들 아니었던가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당이라면 온전한 식당일까요? 중국 정부 기관일까요? 중국 음식점으로 위장 의혹을 받는 중국 비밀경찰서 소식 보도합니다. 중국 음식점의 대표 왕 회장은 얼마 전 기자들에게 이 음식점이 중국 비밀경찰서도 아니고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JTBC가 만난 지인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이 음식점을 차릴 때 중국 정부가 30억 원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중식당 동방명주왕해군 회장의 전 부인인 배모 씨는 탈북민입니다. 배 씨는 2019년까지 중식당 대표였다가 현재는 관련 미디어 회사 대표로 등기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JTBC에 자신을 배 씨의 지인이라는 A씨가 제보를 해왔습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2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20년간 가깝게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배 씨가 평소 남편 왕 씨를 중국 정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의 창업 과정부터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자신이 본 동방명주가 일반적인 식당과 달랐던 점도 설명합니다.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받아오는 중국인들만 채용하고 수시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배 씨는 정보 비밀 유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JTBC 취재진의 초창기 대표로 3, 4개월만 있었을 뿐 식당 운영에 손 뗀 지 오래돼 잘 모르겠다면서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면 안기부에 끌고 가서 제대로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건강이 회복됐다고 판단해 오는 13일 대장동 재판을 재개하고 검찰도 소환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70차 공판기일을 오는 13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연휴를 제외한 1월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공판 기일을 지정, 김만배의 차이로 한 달간 중단됐던 재판이 급속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앞서 병원에 김만배의 건강 상태를 물은 뒤 이같이 결정, 김만배 건강이 재판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김만배의 건강이 호전된 것을 확인하고 변호인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 방법 등을 논의 중입니다. 김만배가 빼돌린 245억 원 가운데 은닉해 놓았던 수표 148억 원을 압수한 검찰은 김만배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있는지, 수익금 중 이재명 측에 전달된 돈은 없는지 등 용처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이재명도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재명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한편 김만배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는 김만배가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과 직원 명의 대여 금고에 수표를 숨겨온 이유에 대해
대장동 수익금을 김만배 씨의 생명줄로 여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지난 2일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인 최향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